안녕하세요. 미국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턴십을 하는 것이거든요. 학생 비자로 있는 동안 인턴십을 어떻게 하는지 중간중간 포인트마다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1 학생 비자와 CPT라고 인턴십을 쓸 때 필요한, CPT가 비자는 아닌데 인턴십을 쓸 때 필요한 어떤 양식, 어떤 제출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 유학을 오실 때 처음에 F1을 어떻게 받느냐,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서 한국 영사관에서 F1 인터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 글로벌 공대인의 포인트가 미국 취업을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미국 취업에서 반드시 유학이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내린 결론은 필수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면 미국 취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다른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유학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석사 유학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하는데 유학생들에게 해당되지만 유학을 생각하지 않고 또 취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꼭 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유학이라는 단계에서 그 취업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유학 생각이 없으시다 할지라도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F1은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을 입국하는 비자예요. 미국 입국 비자인데 여기서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I-20이라는 입학 허가서인데요. 이건 학교에서 발급하는 거고요. 한국에서 미국 유학을 지원해서 합격을 받게 되면은 학교에서 I-20 서류를 보내줍니다. 아주 철저하게 셀링을 해서 보내줘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I-20를 받고 미국 영사관에 이 I-20를 들고 가면은 이제 F1 비자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 F1 비자는 사실상 I-20가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입국할 때 항상 F1과 I-20을 같이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교마다 그 국제 학생들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요. 그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ISO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ISS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를 굉장히 자주 드나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그 담당자들에게 잘 물어보고, 모든 과정들, 중간에 내가 인턴하는 과정들, 또 인턴을 끝나고 OPT를 발급받는 과정들, 그 모든 과정들을 아주 스무스하게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프기 때문인데요. 차후에 어떤 취업비자나 영주권에 문제가 없으려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 과정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잘 알아야겠죠. 그죠? 이 F1을 설명하는 취지는 이게 답니다. 차후 이민 신분으로 전환할 때 앞에 히스토리를 다 보거든요. 미국에 입국한 첫날부터. 그때를 대비해서 F1 기간 동안에 흠집을 만들지 말자.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F1 기간 동안에 방어를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펜스. 첫 번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학교 입학한 순간부터 모든 이민 관련된, 내 입출입국 관련된 모든 서류는 다 보관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특히 I-20 같은 경우는 인턴을 하거나 할 때 I-20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앞에 걸 버려버려요. 그럼 큰일 납니다.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 다 모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특히 이제 한국 유학생들 방학 때 한국에 부모님을 뵈러 가든지 다른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국 밖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나갈 때마다 IS 오피스를, 국제학생 오피스를 방문하셔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아마 나갈 때마다 사인을 다시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또 나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한국에서 이걸 사인 안 받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I-20를 다시 미국으로 친구인데 보내가지고 친구가 국제학생 오피스에 가서 사인을 받아서 다시 한국으로 택배로 보내주고, 이런 들을 미리 알아두세요. 나갈 때마다 IS 오피스를 들려서 물어봐라, 좀 제발. 심한 학생들은 I-20을 안 들고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여권만 들고 나간 거죠. 그래서 F1 비자가 여권에 붙어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입학한 첫날 오리엔테이션에 이런 얘기 다 해주거든요. 외국 학생들 모아놓고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거 할 때 안 가요. 그런 데를 또 가면은
먼저 온 한국 선배들이랑 이제 있으면서, 아, 이거 내일 오리엔테이션 가야 돼요? 아, 가지마. 가도 별로 들을 것도 없어. 이러고 안 가요. 한인교회 형 누나들 믿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죠.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전화해가지고, 자기 방에 i20이 있는데 그 좀 한국으로 보내달라. 그럼 또 아파트 문이 잠겨서 열쇠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아파트 오피스에 가서 내 친구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문 좀 따줄 수 있느냐? 네가 본인이라도 어떻게 따줘? 그러면 야, 전화해서 또, 안 된대! 본인이라서 안 따준대! 그럼 내가 여기서 열쇠 택배로 보내줄게! 그래서 또 페덱스 택배로 제일 빨리 가는 걸 보내가지고, 열쇠 따고 들어가서 i20을 보내고, 아주 생 X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풀타임 스튜던트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풀타임의 기준이 아마 대학원생 9학점, 학부생은 12학점일 거예요. 학부생들은 12학점을 듣지 않으면은 이게 풀타임 스튜던트가 안 돼서 i20가 효력이 상실돼 버려요. 파트타임은 주지 않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다가 중간고사를 망쳤다 이거야. 망쳤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드랍해야겠지. 교수님 찾아가서 드랍했어. 그러면 지금 등록된 학점이 9학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 오피스에 전화가 옵니다. 야, 너 지금 풀타임 스튜던트 스테이터스가 아니어서 당장 나가야 돼. 당장 나가. 그래가지고 중간에 모든 수업을 다 드랍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학비 날리고 비행기값 부모님한테 욕 오지게 먹고 이런 사례들을 종종 봤습니다. 제발 좀 똑바로 알고 하자, 유학생들. 그 다음, 미국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학생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인턴십을 해야 된다. 인턴십을 해야지 그 다음에 취업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인턴십을 하지 않고 바로 풀타임을 잡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희박한 확률입니다. 특히 학부생들은 3, 4학년 때 반드시 하셔야 되고, 석사생들은 이제 1년 지나고 세 번째 학기부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턴십을 할 때 이제 또 비자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F1 비자는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F1 비자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비이민 의도 비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민 의도를 보이는 행동을 취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H1 비자 취직이 돼서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소지를 미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F1 할 때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 단 예외가 되는 게 인턴십입니다. 인턴십. 이거는 예외예요.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는 CPT를 써야 되거든요. CPT, 커리큘럼 프랙티컬 트레이닝. 왜냐면은 학교 커리큘럼상에 인턴십 학점이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과는 반드시 인턴십을 해야지 졸업 요건이 갖추는 학과가 있어요. 그때는 외국인 학생이라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CPT를 통해서 일을 하게 허락을 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필수가 아니더라도 또 이제 전공 선택같이 인턴십을 하면은 1학점 준다. 이런 학교 커리큘럼상에 거의 다 있거든요. 대부분은 3학년 때, 4학년 때 아니면 대학 석사생, 박사생들 인턴십을 하면은 1학점 준다, 2학점 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제 CPT를 쓰셔야 돼요. 그 CPT를 쓸 때 인턴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소셜 넘버,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데, 이 소셜 넘버를 받아두면은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이 소셜 넘버는 미국에서 어떤 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넘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을 할 때 급여를 받잖아요. 근데 소셜 넘버가 없으면은 회사가 굉장히 당혹해하고, 특별히 외국인을 채용해 본 적이 없는 회사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네 소셜 넘버를 이 도큐먼트에, 이 서류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월급을 주는데 너 소셜 넘버 없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셜 넘버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미리 받아놓으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첫 단계부터 회사 사람들 피곤하게 느끼죠. 이 외국인을 고용했더니 뭐야, 소셜 넘버도 없고 어쩌라는 거야. 피곤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처음부터, 그 출근 첫날부터 안 좋은 인상을 팍팍팍 심어주고, 안 되겠어, 얘는 그냥 인턴만 하고 보내. 그 풀타임은 다른 사람 뽑아야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소셜 넘버를 받으려면은 급여를 받아야지 소셜 넘버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러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야. 나는 급여를 받으려고 인턴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소셜 넘버를 갖고 오라 그러고, 그럼 소셜 넘버를 받으려면 내가 급여를 받아야지 소셜 넘버를 준다. 제가 이제 인턴을 시작하는데 회사에서 나한테 무슨 양식을 작성하래요. I9이었나? 근데 거기에 소셜 넘버를 쓰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나 소셜 넘버가 없는데요. 그럼 어떡하지? 이거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럼 내가 알아보겠다, 학교에. 그래서 IS 오피스에 달려갑니다. 물어봤더니 인터내셔널 오피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셜 넘버 월 급여를 받으면은 부여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일을 하니까 부여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지금 내가 그 I9이라는 양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소셜 넘버를 써야지 일을 시작한다니까? 아니, 지금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그래서 결국 거기 오피스에 가서 물어봤어요. 소셜 넘버를 부여하는 오피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 가서 이제 물어봤죠. 내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소셜 넘버를 가져와야지 일을 시작한다 그러고, 거의 막 울 뻔했어. 울면서 얘기했어.
여기 이제 국제학생 오피스에서 설명하기를 내가 급여를 받아야지 소셜 넘버 보여야 된다 그러고 도대체 which one is first 이렇게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오피스에서 이러더라고. 그거 간단해. 네가 일하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오퍼 받은 레터 있지. 오퍼 레터를 가져와. 그러면 우리가 부여해줘. 이렇게 간단해. 한 장짜리 오퍼 레터를 갖고 오면. 그래서 이제 해결을 했죠. 하는데 한 3주. 근데 이 소셜 넘버를 미리 받아두면 아까 외국인 고용이 까다롭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미리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학교 내에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학교 내 아르바이트는 학교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돈을 줄 때 학교에서 양식을 같이 줘요. 그러면은 바로 소셜 넘버가 나옵니다. 소셜 넘버 하면서 같이 줘요, 급여를. 그래서 첫 학기에 알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좋다. 왜냐면 F1 비자는 기본적으로 아웃 오브 캠퍼스에서 돈을 벌면 불법. 하지만 on 캠퍼스에서 돈을 버는 건 합법. 그리고 아웃 오브 캠퍼스에서 돈을 버는 것 중에 허용이 되는 것은 인턴십. 인턴십은 그 학교 커리큘럼에서 요구하는 것일 경우에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전공과 연관된 잡만 가능한 거죠. 인턴십을 식당에서 서빙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기공학부면은 전기 어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 허용이 되는 거죠.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명백하니까.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인턴십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를 시작하고 아카데믹 1이어가 지나야지 또 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2세미스터. 그 2세미스터가 지나야지 할 수 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입학하고 첫 1년 동안 일을 못 하는 거야. 인턴십 잡아도. 그런데 학교 내 알바는 상관없어. 온 캠퍼스이기 때문에 바로 첫 학기부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학기부터 그렇게 부지런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떨어졌어. 막 도서관 사서부터 해서 애들이 책 빌려보고 중간중간에 캠퍼스에 그 반납함이 있거든요. 거기다 탁 버리면은 이제 그 수거하는 알바도 있어요. 그거 기본 조건에 몇 파운드 이상만 들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나네. 몸으로 떼어야지. 핸드도 안 돼. 그것도 나한테 기회가 안 되더라고. 외국인이라고. 다 떨어지고.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짐에서 알바하는 거 지원해가지고 흑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소셜 넘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 소셜 넘버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지,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CPT를 써서 인턴십을 할 때 받게 됩니다. CPT 얘기는 넘어갈까요? CPT는 아까 말했듯이 커리큘럼 인턴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ICS 오피스에서 이런 지침을 줬어요. CPT는 최장 11개월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 12개월도 아니고 11개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1개월. 특이하죠. 첫 번째 11개월이다. 그리고 이 CPT를 신청하는 단계는 굉장히 또 복잡해요. 일단 과 사무실에 가서 이 커리큘럼 상에 내가 어떤 인턴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커리큘럼 몇 학점을 이 인턴십을 통해 받겠다라는 양식을 서명을 또 지도교수와 또 학장 이제 만나려고 그러면 또 뭐 일주일 걸려. 어레인지 하는데 받아가지고 다시 회사의 레터에서 또 사인 받고 다 들고 다시 IS 오피스 방문해서 받아가지고 CPT가 최종 나오는데 시간이 또 2주 걸려. 2주에서 3주. 그러니까 뭐 한 달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CPT 시작. 기분 좋다. 드디어 인턴을 잡았어. 이제 CPT 가야지 하면은 처음부터 아마 곤란함을 겪을 거예요. 왜? CPT가 없는데 일을 시작을 못하지. 한 달 걸리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는 어디 들을 데도 없어요. 저는 주위에 물어볼 데도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CPT를 써본 놈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어. CPT를 써본 사람이. 그리고 중요한 거. 아카데믹 1이어 이후부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거는 또 특이한 경우. 저는 봄학기 입학을 했거든요. 1월 달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규학기가 가을학기 입학하고 겨울방학 되게 짧아요. 한 달밖에 안 돼. 한 달도 안 돼.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봄학기가 시작하는데 그게 아카데믹 1이어예요. 근데 봄학기 시작한 학생들이 또 있어요. 봄학기 시작을 했는데 아카데믹 1이면 fully 2 semester라고 하니까 봄학기 여름학기 8월에 끝나고 9월 1일부터 가을학기 시작할 때 인턴 할 수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인턴십을 잡았죠. 9월달에 진짜 운 좋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룰루랄라 하고 이제 갔는데 썸머 학기는 정규 학기가 아니라서 안 친다는 거야. 원 세메스터로. 그러니까 봄학기 너는 가을학기 지나고 그 다음 내년 1월달부터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열받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잡은 인턴인데 지금. 그래서 제가 기도를 먼저 하고 주님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 없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들 진짜 행운이에요. 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생생한 이야기를. 학생들은 주 목적이 F1 비자가 fully registered student이기 때문에 그 스튜던트 아워를 침해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최장 20시간이에요. 20시간 넘게 일주일에 일을 하면 또 불법이에요. IS 오피스 물어봤어. 그러면은 겨울방학 때는 일을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겨울방학 때는. 어차피 그때부터 CPT를 써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대.
왜냐면 풀리 시멘트 지났기 때문에 그 12월 정기학기 끝나는 졸업식 하는 날짜 있잖아요. 12월 15일인가? 그때 이후로 할 수 있대. 오케이. 그리고 그때는 내가 수업도 안 듣기 때문에 풀리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40시간. 풀리 40시간 이상. 네 마음대로. 1월 달에 이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사장이 굉장히 그 시급을 높게 쳐줘가지고 얼마나 받았냐면은 4,500불 받았어. 1월 달에. 4,500불. 인턴이 500만원. 이게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CPT에서 어떤 학생들은 또 근데 CPT가 최장 11개월밖에 못 쓰니까 회사에서 내 일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 졸업하고 쓸 수 있는 OPT 있잖아요. 그 OPT를 땡겨가지고 프리 OPT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뭐 CPT 썼으면 그걸로 딱 끝내라 깔끔하게. 왜냐면 OPT는 그 졸업하고 이후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왜냐면은 H1B를 못 받거나 떨어졌을 때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OPT가 살아있어야지. 프리 OPT를 땡겼으면은 쓴 만큼 깎여요. 1년짜리 OPT에서 내가 5개월 땡겨 썼으면 7개월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거 짚었죠? F1 이제 전반적인 거 다뤘고 이제 소셜 넘버를 반드시 처음에 받는 게 중요하다. CPT. 그리고 이제 인턴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인턴 할 때 유의할 사항이 CPT를 쓰는 것, 커리큘럼.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H1B 넘어가는 것까지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